골반과 함께하는 개념정리 체크체크 공통개념 기본서 2학년 2학기 가라는 사랑눈의 동서남북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해서 쿨 재밌어 스빵 쿨빵 국어 승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두 번째 강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 정리를 좀 했고, 이번 시간에는 실제 시 작품을 좀 보면서 분석을 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뭐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한다기보다 우리가 앞서서 개념적인 내용 공부했던 것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골라서 봐가고요. 그 다음에 시작품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가, 그 필요한 부분들만 좀 이렇게 뽑아서 판세해가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작품과 동서남북이라는 두 가지 작품 차례대로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 중에서 개념적인 내용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복습하고 작품 분석하는 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시라는 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정서나 감정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정서나 감정을 전달하는 거고, 이 정서나 감정을 굉장히 작은 내용으로, 뭐 작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압축된 내용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시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시라는 거 얘기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주제라는 게 있어야 되고, 주제라는 건 말 그대로 시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내용, 그래서 이 정서와 감정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운율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시 안에서 리듬감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키워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심상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걸 볼 때 그 시에서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습, 이미지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청각적인 게 될 수도 있고 후각적인 게 혹은 미각적인 게 혹은 뭐 촉각적인 거 혹은 두 가지의 심상을 섞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시의 요소, 3요소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운율 형성 방법이었죠. 자, 운율 형성 방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 이야기를 했었나요? 기억나세요? 운율 형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통해서 형성된다? 반복. 그래서 같거나 비슷한 시어의 반복,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글자 수의 반복, 끊어읽기의 반복,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됐습니까? 글자 수의 반복이나 뭐 이런 반복에 대한 건 실제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올까요? 이쪽으로 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살펴볼 작품은 바로 가난한 사랑 노래입니다. 따라란, 여기서부터 쓸까요? 첫 번째 작품. 가난한 사랑 노래. 자,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이 작품 속에서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정서예요, 정서. 어떤 정서를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고, 자, 일단은 가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거 그렇게 좋은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죠. 가난하다고 하면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때요? 좋은 거죠. 가난한 사랑 노래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좋긴 한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가난한 사랑이야. 그럼 어때요? 뭔가 좀 슬퍼 보여요. 그죠? 가난한 사랑이야. 뭔가 사랑이 좀 안타까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실제 시 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시인이 이야기하죠. 가난하대요. 그러면 가난하면 이 외로움, 가난 좋은 거 아니죠? 그럼 이러한 가난한 상황에서 이러한 외로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겠는가? 라고 했죠.
모르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묻는 표현을 통해서 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죠. 물음의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말이 이상했는데? 물음의 표현을 통해서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리법이라고 하죠. 강조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이게 제일 먼저 한 거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헤어져 돌아오는 길이야. 이게 이별의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잠깐 만나고 각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돌아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눈 쌓인 골목길에 달빛이 쏟아진다. 지금 보세요. 이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쌓여 있어요. 좋은지 나쁜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달빛이 쏟아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의 여러분의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달라지거든. 근데 잘 보세요. 달빛은 좋을 수 있어. 어두울 때 밝음을 주니까 달빛은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새파랗게라고 했어요. 이제 계절을 생각해봐. 겨울이야. 겨울에 눈이 온 상황에 눈의 이미지는 깨끗함의 이미지도 있지만 차갑죠. 근데 새파래. 새파란 달빛이 눈 위에 쫙 비치고 있는 거야. 그 새파람은 따뜻함으로 비유해보자면 따뜻함이에요? 차가움이에요? 차가움이야. 차가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 차가운 달빛이 어디로? 눈 위로. 차가움이야. 둘 다 차가움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눈이 내린 상황과 새파란 달빛이 그 눈 위에 쏟아지는 상황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시를 해석할 때요. 우리가 앞에서 나타난 첫 번째 행의 내용이 뭐였어?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외로움 안다. 가난해도 외로움은 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외로움 부정적인 정서였죠? 그럼 외로움을 모르겠어? 알아.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고 있어. 그럼 갑자기 여기서 좋은 얘기해? 아니야. 이 사람은 계속 이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외로움이 얼마만큼 슬프게 느껴졌냐면, 얼마만큼 차갑게 느껴졌냐면 그 말 하고 싶었겠죠. 됐습니까?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차가워요. 달빛이 쏟아지는 이 장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려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계속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가난하다고 해서 두 번째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계속 부정적인 정서 얘기하고 있다. 그지? 두려움이 없겠는가? 있다. 역시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서리법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한 표현 방법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뭐 하겠는가 뭐 하고 있어요? 표현의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면 얘네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시에서요. 두 번 이상 반복이 되잖아요. 리듬감을 형성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반복의 효과를 이야기하자면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할 때도 써요. 느낌이나 정서나 주제나 화제를 강조할 때도 두 번 이상 쓴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도 이 사람이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두 점을 치는 소리. 이건 이제 아주 옛날 80년대에 그 뭐라 그러죠? 자정 새벽 2시 뭐 이런 것들 알리는 나무로 딱딱 치고 다니면서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두려움의 요소들에서 얘기하죠. 호각 소리, 그리고 두 점 치는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게 바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다양한 소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뭐 지금도 뭐 메밀묵 이런 것들 파는 거 길에서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시에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1970년대 후반 산업화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두 점을 치는 소리도 있고 방범대원이 호각을 불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죠? 통금이라 그래서 12시가 넘은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었어. 돌아다니면 막 호루라기 불면서 어서 해가지고 막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그 뭐죠? 우리가 구치소라고 하나요? 구치소인지 이렇게 파출소에 있는 감옥 같은 데 집어넣어놨다가 철창에 집어넣어놨다가 아침에 막 새벽에 보내주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막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1970년대 산업화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보다 훨씬 더 앞선 70년대 중후반 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보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자,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움 역시 이 사람에게 우울한 정서겠죠. 그죠? 어머님 보고 싶어 수없이 떼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의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바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여기서는 역시 뭐였어요?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버리지 않았다. 그리움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그리움의 대상이 바로 뭐예요? 어머님. 그리고 감나무의 이야기, 그리고 감나무 얘기하면서 새빨간 바람 소리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감을 얘기하면서는 시각적 심상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 얘기하면서는 청각 얘기하죠. 그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올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자, 이제 다시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사랑 좋은 거야. 그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모르겠는가? 다시 묻고 있죠? 안다 모르다. 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버려 와뒀던 내 입술의 뜨거움. 보세요.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입술의 뜨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거 이제 촉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느끼는 거니까요. 촉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야. 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입술 뜨겁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그럼 여기 좋은 거잖아. 알아? 나 이거 좋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자 돌아서는 이라는 표현 나왔죠. 돌아선 거야. 이별의 상황.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봤었던 이 이별 상황 그러면 이거 집에서 각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 헤어지는 걸까? 아니면 만남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위한 이별일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 그 근거가 나와. 단서가. 뭐라고 하냐면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터지던 내 울음.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사랑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이 길이 차갑게 느껴진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라는 거죠. 돌아서는 너의 울음소리, 등 뒤에서 들리는 너의 울음.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얘기? 이별에 대한 얘기.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느꼈던 차가움, 바로 이 새파란 달빛은 이 사람이 느꼈을 외로움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 모르겠어? 나 외로운 거 알아. 가난하다고 해도 외로운 거 알아. 나 두려움 없을 것 같아. 나 두려움 있어. 나 고향 안 그리워하는 것 같아. 내가 그리움을 버린 것 같아. 아니야. 그리움 버리지 않았어. 내가 사랑 모르는 것 같아. 사랑 알아. 근데 왜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이별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왜? 제목이 뭐였어? 가난한 사랑 노래지. 결국은 이 젊은 사람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이 이별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왜? 사랑 알고 외로움 알거든. 그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별하잖아. 그럼 뭐 한 거야? 원하지 않는 이별인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지. 뭐? 여기서 이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얘밖에 없죠. 가난. 제목이 가난한 사랑 노래였잖아. 사랑을 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랑이야. 그러면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할 수가 없었던 바로 원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자신의 가난 때문이죠. 가난 때문에 사랑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이별해야 했는지.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은 얘네들이야. 얘네들 다야. 이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 버려야 한다는 것.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갖게 되는 정서는 뭐겠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 좋아하고 알고 다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 버려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가난 때문에 버려야 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의 느끼는 감정, 정서는 뭐겠어? 나는 하고 싶은데 해서는 안 돼. 나는 갖고 싶은데 가지면 안 돼. 그러면 가지고 싶은 게 눈앞에 있는데도 갖지 못하는 데 따른 안타까움이지. 됐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나타나는 정서는 안타까움이 가장 큰 정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시의 주제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정서, 감정들마저 버려야 했었던 이 비극적인 당시의 이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버려야 했던 어떤 젊은 사람의 안타까움, 처절함 이런 거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어들의 의미를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야 하고 각각의 어떤 표현들이 쓰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이 시를 왜 썼을까? 왜 가난한 사랑 노래를 썼을까? 아마도 이때 당시 1970년대 산업화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의 일꾼으로서 산업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일꾼으로 참여해서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했을 거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번 돈을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어떤 그때 당시의 젊은이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어떤 작가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을까, 그런 의도가 담긴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문현답, 오늘의 문제 현명한 답안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문제 하나만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이 시에서 비슷한 문장을 반복해서 얻는 효과를 쓰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었죠? 뭐에 대한 거야? 일단은 시에서 비슷한 문장을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바로 뭐다? 반복을 통한 운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주제의식의 강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적 화제의 정서를 절절하게 드러낸다는 건데, 사실 요거 되게 같은 말이야.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라는 건 결국 정서를 강조하는 거지. 왜 그래? 왜 그런지 알아야 돼. 왜 그런지 알아야 돼. 왜 그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뭐야? 시야. 시에서 전달하는 내용, 시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에 관련된 거? 정서에 관련된 거, 감정에 관련된 거. 그러면 시에서 반복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은 결국 정서를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 이상 나왔으면 정서를 절절하게 드러낸다. 정서를 강조하는 거지. 정서를 강조하는 건 결국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정서에 대한 거니까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작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작품도 보도록 할게요. 짜라란, 짠. 여기서부터 쓸까요? 두 번째 제목 보시면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한번 보죠. 봄에는 연록색 물결 북쪽으로 퍼져 올라간다. 자, 보세요. 봄이야, 봄. 봄은 일단 좋아, 안 좋아? 봄은 일단 좋아. 모든 시에서 봄은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 생명의 시작, 그리고 이제 뭔가 생명이 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 봄이 어디로 가냐면 연록색 물결, 연록색 물결이라고 했으니까 연록색은 긍정적인 거겠지, 그치? 봄의 연록색 물결은 이제 살아있는 것들,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간대요? 북쪽으로 간대요. 그럼 북쪽으로 가는 것들, 다시 말하면 이 연록색 물결이 북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네, 그치? 북쪽으로 퍼져 올라간대요. 오. 그러면 대충 짐작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북쪽이라고 하면 일단 뭘 상징하는 거겠어? 통일이야. 남북 분단 상황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철조망도 군사 분계선도. 자, 철조망, 군사 분계선. 얘네들은 전부 남과 북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죠.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전쟁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갈려있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닌 거지. 얘네들을 뭐 한대요? 거리낌 없이라고 했어. 노란색으로 쓸게요. 거리낌 없이 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좋게 봐야 될까, 나쁘게 봐야 될까? 좋게 봐야지. 이러한 것들을 거리낌 없이 가는 거니까 뭐가? 봄의 연록색 물결이. 그럼 얘네들은 역시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북상한다. 북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산맥을 넘고 들판을 지나서 진달래도 개나리도 월복한다. 진달래. 개나리들이 뭐 한다고? 월북한다. 여기서 넘어가는 행동.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거리낌 없이 월북하는 거니까 이건 좋은 거야.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게 우리나라를 월북하면 문제되죠? 감옥 가요. 월북하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 여기서는. 여기서의 월북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군사 분계선 거리낌 없이 얘네들이 북쪽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좋은 거지. 이러한 남과 북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휴전선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북쪽으로 계속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넘어갈 수 없는 공간을 넘어가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여름이면 뻐꾸기 노랫소리. 아하, 보니까 이 사람은 계절에 따라서 뭔가 설명하고 싶었나 봐요. 여름으로 계절을 바꿔놨네요. 여름은 뭐 특별히 좋다고 얘기할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름이면 뻐꾸기 노랫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어디서나 똑같다. 자, 뭐예요?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 뻐꾸기 노랫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죠? 얘네들은 청각적 심사인 것 같고요. 청각이고. 여기 연록색 물결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시각적 심사. 선생님이 얘기 안 했다고 또 넘어갈 것 같아서. 이 소리들이 뭐 한대요? 어디서나 똑같아. 이 소리들이 똑같대. 남과 북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그럼 이거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좋은 의미야.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뭐가? 여름이 됐을 때 들리는 소리는 남과 북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넘어갑니다. 가을에는 황금빛 물결 남쪽으로 퍼져 내려온다. 자, 이제 보세요. 좀 전에는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가을이 되니까, 이쪽에다 쓰죠. 가을이 되니까 황금빛 물결이에요. 그러면 일단 물결도 물결인데 여기서는 황금빛 물결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황금색이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아기들의 똥도 황금색이면 좋아. 장이 튼튼하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여기 황금빛 물결 역시 좋은 의미인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황금빛 물결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비무장지대도 민통선도 거리낌 없이. 자, 비무장지대, 민통선. 역시 뭐 한대요? 거리낌 없이라고 해놨죠? 거리낌이 없어. 비무장지대, 민통선. 좋은 거 아니죠? 남과 북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조망과 군사분계선과 동일한 거죠. 그죠? 동일하게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들이잖아. 근데 걔네들을 거리끼지 않는다라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거리낌 없이 남아한다. 강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서 코스모스도 단풍도 월남한다. 반대로 돼 있죠. 코스모스, 단풍. 뭐 한다고? 월남한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역시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겨울이면 시원한 동치미 맛, 얼큰한 해장국 맛, 어디서나 똑같아. 자, 겨울 얘기예요. 겨울의 맛, 미각이죠, 그죠?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똑같다. 역시 똑같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죠? 긍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 보죠.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하나로 하얗게 뒤덮는 눈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자, 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하얗게 온 세상을 하나로 하얗게 뒤덮는 눈보라예요. 여러분, 일단 눈보라 치면 좋아 안 좋아? 그냥 기상 상황으로만 생각해봐. 날씨가 눈보라 치는 상황이면 좋은 게 아니야. 얘가 좋은 게 아니거든, 실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어떻게 하나로 하얗게 뒤덮는다고 얘기해. 하나로. 그러면 지금껏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 남한과 북한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북한과 남한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남북, 월북하는 거, 월남하는 거 모두 다 거리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로 되는 건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하나로 뒤덮는 뭐야? 뒤덮는 눈보라야. 그냥 눈보라가 아니고 하나로 만들어지는 눈보라면 이 눈보라의 의미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걸로 바뀌겠죠. 다시 말하면 이 작품에서 나와 있는 이 눈보라라는 시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눈보라와는 다르게 해석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 눈보라에 대해서 시인이 뭐라고 해요? 하나로 만드는 이 눈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눈보라가 친다?
치지 않는다. 눈보라가 친다. 근데 그 눈보라는 뭐로 만들어줘?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당위.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당연하게 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지금 현실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간 통일이 될 것이다라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뭐가 드러난 거야? 염원이 드러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 이 시인에서 작가가 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야? 남과 북이 통일되었으면 하는 자신의 희망, 바람을 나타낸 시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의 내용, 시의 이미지,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오문현답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문현답 보시면 짠! 자, 이 시에 담긴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인의 창작 의도는 알맞은 것.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사회문화적 상황이라고 했지? 남과 북의 분단. 그때의 창작 의도야. 남북 분단을 고려했을 때 창작 의도는 뭐에 대한 거겠어? 남과 북의 분단 상황이 뭔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표현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1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삶의 모습 얘기하려는 거 아니죠? 두 번째.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미 답 나와버렸네. 그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답은 바로 뭐예요? 일단 2번이야. 나머지 것도 마저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분단 때문에 겪어야 했던 비극적 상황? 분단이라는 건 맞지만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거야? 아니야. 이 시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거라니까. 눈보라가 쳐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눈보라가 치는 거면 좋은 거야. 그렇다면 비극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에 처하는데 개입한 외부 세력 얘기가 나왔어? 눈보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분단을 극복하고 이뤄낼 미래사회 모습을 미래사회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사회 뭐? 어떤 사회? 최첨단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의 사회?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남과 북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염원을 담아낸 거잖아요. 따라서 답 몇 번 되는 겁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작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쿨빵과 핵심 팡팡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쿨빵과 핵심 팡팡에서 오늘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시작품 분석했던 내용들을 다시 보진 않고요. 우리가 시 작품의 시의 전체적인 내용들, 주제나 아니면 표현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들을 좀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우리가 작품 분석 상세하게 좀 했으니까 특히 작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걸로 여러분의 과제를 좀 남겨두고 그다음에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들도 선생님이 문제 다 풀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풀도록 남겨두고요. 핵심 팡팡 부분에서는 작품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가난한 사랑 노래 작품에서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했어요. 이것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했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선생님이 정리했던 내용들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걸 충분히 그 필기한 내용으로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였습니까? 1990년대 도시에 사는 가난한 젊은이가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한 작품이었다. 그래서 2점 치는 소리, 방범대하는 호각 소리,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1970년대였다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바로 동서남북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했고 분단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정화제의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올 것이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거라는 게 굉장히 당연한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안합니다.
굳은 의지로 표현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또 두 개의 작은 작품들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품에 막 모든 것들을 옮겨 적은 다음에 그걸 반복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필기는 따로 하고 그 깨끗하게 아무것도 필기하지 않은 작품만 있는 것들을 보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각해가면서 작품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될 거고 작품 분석 능력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